네, 안녕하세요. 이축칼의 이주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토탈사커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덜란드의 토탈사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엘스 감독의 토탈사커에서는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전설적인 선수 바로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크루이프는 미엘스 감독의 지도 아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했습니다.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였지만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써 미드필더와 같은 볼백업도 보여줬고요. 완벽한 전술 이해를 바탕으로 토탈사커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든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크루이프만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토탈사커는 최소한 7명의 톱클래스 선수들이 있어야 한다는 미엘스 감독의 말처럼 크루이프뿐만 아니라 여러 재능 있는 선수들이 미엘스의 지도를 받고 있었기에 토탈사커가 현대 축구의 한 획을 긋게 된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미엘스가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있을 당시 크루이프를 비롯해 요한 네스켄스, 루드 크롤, 롭 렌센브링크, 아랴, 한 등 유럽 정상급 선수들이 대표팀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대표팀은 1974년 월드컵 준우승으로 올라기도 했습니다. 미엘스의 토탈사커는 아약스의 황금기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네덜란드의 축구 정립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아약스의 감독으로 부임했을 당시 에레디비지 4회 유로피언컵 1회를 들어올리면서 아약스의 황금기 발판을 다져놓았습니다. 이후 미엘스가 바르셀로나로 떠났지만 아약스는 미엘스 감독의 후임으로 들어온 스테판 코박스 감독, 이 감독의 지도 아래 4시즌 동안 유로피언컵 3회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1971년 바르셀로나로 넘어간 미엘스는 네덜란드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인 1947년까지 바르셀로나의 감독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우승컵은 비록 라리가 1회, 코파델레이 1회뿐이었지만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축구를 정립해 나가는데 매우 커다란 공을 세웠던 미엘스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정립한 바르셀로나의 축구는 오늘날까지 이어졌어요. 트래블을 달성한 펩 과르디올라의 티키타카 전술이 바로 미엘스의 토탈사커에서 바탕이 된 전술이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감독직을 맡아 1974년 서도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고요. 이후 바르셀로나, 아약스, 쾰른 등에서 감독 생활을 이어가다가 1988년 당시에 네덜란드 감독직을 다시 맡아가지고 국가를 우승시켰습니다. 이제는 크루이프이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엘스의 지도 아래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반열에 오른 크루이프는 선수 은퇴 직후 아약스의 감독직을 맡았어요. 그는 스승의 전술을 사용해서 부임 첫 시즌부터 아약스에게 리그컵을 안겨다 주었고 이듬해에는 위너스컵까지 들어올렸습니다. 아약스에서 3시즌간 활약한 그는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택했는데요. 크루이프는 이곳에서 지도력을 조금 더 꽃피웠습니다. 미엘스가 바르셀로나에 정립해 놓은 축구 철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면서 팀을 이끌었고요. 크루이프가 감독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바르셀로나가 드림팀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됐습니다. 본래 미엘스가 추구하던 토탈사커는 4-3-3 포메이션이 기반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크루이프 역시 아약스 재임 기간과 바르셀로나 초창기에는 4-3-3 포맷을 주로 운영을 했는데 크루이프가 생각하기에 센터백이 2명이 포백은 토탈사커의 주 요소인 포지션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패스워크와 볼 점유율이 중요한 전술에서 굳이 센터백 자리에 2명이 배치될 필요는 없었고 오히려 센터백을 1명,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려가면서 중앙 지역을 보강하는 편이 토탈사커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크루이프는 3-3-3-1의 새로운 포메이션을 탄생시켰고 이는 현대 축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크루이프의 포메이션은 크루이프이즘이 추구했던 플레이 스타일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우선 3-3-3-1 포메이션은 패싱 트라이앵글을 설정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패싱 트라이앵글은 꾸준한 패스를 통해서 포지션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선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3명의 선수 중 한 선수가 볼을 잡으면은 함께 트라이앵글을 형성해가지고 2명에게 패스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였죠. 결국 패스의 길이 2갈래가 생기는 건데요. 트라이앵글이 3-3-3 하나 포메이션에서는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패스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크루이프이즘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다이아몬드 배치 또한 트라이앵글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중앙지역의 4명의 선수가 3-3-3 하나 포메이션의 중심이 되었고요. 이 4명은 2개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수적 우위를 통해 포지셔닝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크루이프의 3-3-3 하나 전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활용이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센터백 숫자를 줄이고 추가적으로 배치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 자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크루이프는 이 자리에 펩 과르디올라를 배치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1군 멤버로 보강을 한 것이 아니라 라마시아에 위치해 있던 윙어를 코르펫을 뿐더러 체계적으로 우수해야 되는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호리호리한 체형의 과르디올라를 배치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크루이프는 피보테라고 불리는 이 자리에 공을 소유하고 전반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우수한 선수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과르디올라가 낙점이 된 것이었죠. 과르디올라는 크루이프의 축구를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경기 조율적인 부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축구는 크루이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털사커의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덧입혀서 탄생한 크루이프이즘은 당시대를 이끌었습니다. 1988년 재임한 바르셀로나에서 1996년까지 감독직을 맡은 그는 라리가 4회, 코파델레이 1회, 유로피언컵 1회, 위너스컵 1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견인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끈 크루이프의 전술은 바르셀로나의 축구 철학으로 자리매김해가지고 유스팀인 라마시아의 모토가 되었어요. 구단 최초의 트래블과 같은 업적을 달성한 펩 과르디올라 역시 은사 크루이프의 전술을 밑바탕으로 둔 축구를 보여줬어요. 이른바 티키타카 전술은 간결한 패스로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과르디올라는 이 전술을 통해 가지고 2000년대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정상 감독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쭉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현대축구의 흐름, 현대축구에서 볼 수 있는 전술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